예,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 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정상 단독 정상회담을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대 정상회담에 이제 모두 발언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확대 정상회담에 나와 있는 배석자들을 보면서 좀 이 확대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아까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아 있고 그 왼쪽에 통역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쪽 통역은 여성 한국계 아마 미국인인 것 같고요. 또 북측에서는 외무성 직원입니다. 이연향 또 그리고 김주성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존 켈리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두 정상이 왼쪽에 앉아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그 계속해서 북미 간의 그 라인을 가장 중요한 라인을 형성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실무적으로 그 확대 정상회담에서 보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볼튼, 지금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 안 보이네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오른쪽에 볼튼 지금 보좌관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리용호 외무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네요. 이제 볼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아마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주보고 있고 리수용 지금 그 부위원장과 존 켈리 그리고 볼튼 리용호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구도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리용호 외무상과 마주하는 게 원래대로 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역할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바로 조언을 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 보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만남의 그 명단들을 보면은 북미 간의 그동안 주연 조연들이 다 만나 있다. 다 마주보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악역으로서의 어떤 그 조연이라고 친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쪽 의미로서의 폼페이오가 앉아 있고 존 켈리 비서실장은 전체적으로 비서실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전반적인 과정 자체를 관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구성이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북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김영철 폼페이오 또 좀 더 확대시키면 김영철 폼페이오 서훈 이 세 사람이 그동안 사실은 전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현재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를 총괄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철 부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았고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부위원장은 보조적인 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좌석 구조라고 봐야 되죠.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YTN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에 대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청와대로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회담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상황이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이제 전쟁 위기를 이제 새로운 평화 질서로 만드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합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그 새벽에도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또 트윗 발언이라 그러죠. 올린 트윗의 내용이라든지 또 이 분위기를 보면 저는 이미 90% 이상의 이제 합의는 우리가 긍정적 합의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success란 표현이나 또는 successful이란 단어 그리고 tremendous success 뭐 이런 용어를 계속 썼거든요. 이게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난 어젯밤까지 늦게까지 이제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계속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합의문이 상당 부분 이제 조율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 또 정상회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담판 지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그 합의문은 상당 부분 조율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단독 회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요. 지금 확대 회담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해야 될까요? 이 단독 회담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빨리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아서 아니면 아주 나쁜 결과에서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확대 정상회담도 시간을 좀 길게 하겠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5시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 단독 정상회담에서 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그동안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에 대한 정리, 거기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 조율, 또 상호 간의 공감대 이 정도가 그 한 40분 동안에 걸쳐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보면 성킴 대사와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 두 사람은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게 최선희 부상은 당연한 것이고 성킴 대사도 공식적으로는 늘 통역을 대동하지만 사적으로 만날 때는 완전히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이민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성킴과 최선희 부상이 아주 세밀한 아주 토시 하나 정도까지도 다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의 실무 간의 그 협의를 끝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의가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추인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확대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CBID 문제랄지 또는 그 ICBM 미사일의 샘플을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나 또는 핵폭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일부 반출과 관련된 문제 또는 앞으로의 타임테이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을 좀 더 그 이번 만남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발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중간중간에는 아마 폼페이오, 김영철 두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두 지도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확인하고 되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사실 이제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지켜볼 게 우리는 지금 비핵화만 초점 맞추잖아요. CBID 문제가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거기에 맞추는데 사실 이게 이제 CBID만 합의가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미사일 문제도 있고
또 인권 문제도 있고 또 그 아베 총리가 지금 그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단독 회담에서는 결국 이제 최종 그 합의 문항과 관련해서 그 양 그 정상이 최종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앞으로 이제 합의 이행에 대한 뭐 약속의 그 어떤 결의라 그럴까요? 다짐 이런 걸 좀 교환하는 자리. 그리고 약간의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확대 회담에서는 이제 비핵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약간의 기타 현안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생화학 무기라든지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이게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겨냥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는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아니 북미 간의 정상회 간의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의문이 미국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합의가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 내에 이제 동의를 거쳐서 법제화되는 것까지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조야의 우려들,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우려들을 좀 더 이렇게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게 훨씬 지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폭넓은 의제를 이제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이 됐어요. 단독 정상회담이 이제 빨리 끝났다는 이제 얘기가 될 텐데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좋았다, 훌륭한 관계였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매우 매우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훌륭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번 단독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악수했을 때부터의 흐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좋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 약간의 긴장을 두 지도자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 서로 미소를 띠면서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첫 만남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견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호 간의 또 입장 차도 좁힐 수 있는 그것이 정상회담의 매력입니다. 그 정상회담의 매력을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은 솔직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받고 싶은 것들,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의 의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부 그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의외에 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진전된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매우 매우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는 그것은 결국 지금의 흐름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성과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희망도 보여지는 것 같고 미국에 돌아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에어포스 원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에 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내용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양 정상의 통큰 결단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그 과정에서 상호 일괄 타결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뭐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지금 상황은 어제까지의 실무 접촉은 모든 것들을 그 결정을 실질적으로 다 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북미 정상회담의 정상 간 만남은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그 미국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그릇에 잘 담느냐 하는 그 작업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확대 회담의 배석자 가운데 존 볼턴 보좌관이 있단 말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인물이기도 한데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무리 이제 껄끄러운 인물이긴 하지만 북한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 자리에 참석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또 불식시키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좌석 배치 관련해서 저는 주목한 부분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이죠. 왼쪽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앉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볼턴 안보 예. 보좌관이 앉았는데 그 얘기는 이번 회담의 주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제 주연은 조연이다. 아니다, 예. 조연이다 예,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발언 수위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많이 조율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 관해서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 미국의 이제 주요 인물들, 특히 이제 강경 매파들이 북한을 보는 어떤 시각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굳이 험악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의외로 이렇게 볼턴도 좀 우호적이고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경 매파로 이제 알려져 있죠, 존 볼튼. 근데 협상단에 그러니까 배석자로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많은 게 조율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북한을 마지막까지 압박하기 위해서 볼턴 인물을 같이 배석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좀 이전의 어떤 분석에 기초한 그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존 볼턴 사람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예. 오히려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저는 지혜롭게 이 어떤 발언 관리라 측근들의 발언 관리라든지 어떤 언행을 상당히 이제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이제 단독 회담 이전에 만날 때 제가 또 주목했던 부분이 아주 그레이트 아너. 이 자리에 이렇게 아주 그레이트 아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매우 큰 예. 영광이다. 예. 나이도 더 많고 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김정을 만나서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했다 이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연장성 있게 보면 볼턴 보좌관의 역할도 그런 큰 흐름을 거슬러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네.